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도 MBC를 비롯한 강원 방송사들의 총선 공동 여론조사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주갑 선거구입니다. 원창목 전 시장과 박정화 의원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갑 국회의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원창목 전 원주시장이 26%, 박정화 국회의원이 22%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관 14% 순이었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로 1위 후보보다 많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박정화 의원을 다시 지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긴 55%로 재신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높았습니다. 30, 40, 50대에서 재신임에 특히 부정적이었고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긍정 의향이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원창목 전 시장이 33%, 여준성 전 비서관이 15%로 큰 격차를 보였지만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의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절반을 넘겼고 국정운영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부 동지역에서 안정론과 견제론이 엇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서부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견제론이 우세했고 읍면 지역은 견제론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기업 도시가 지정면에 위치해 통상의 읍면 지역보다 진보 성향이 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7%, 정의당 4%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며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은 19%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총선 여론조사 보도 이어서 원주 을입니다. 지역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앞섰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을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는 송기현 국회의원이 36%로 가장 적합도가 높았습니다. 송 의원은 김기홍 강원도의회 부의장 5%, 김한섭 기획재정부 2차관 5%, 안재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 4%, 권희중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4%, 최재민 강원도의원 3%를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은 43%로 1위인 송기현의 적합도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서는 김한섭 7%, 김기홍 6%, 안재윤, 권희중, 최재민 각각 4%로 모두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52%, 모르겠다는 23%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지 않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지역구 현역인 송기현 의원을 재신임할지를 묻는 질문엔 절반에 가까운 49%가 지지하겠다고 답해 지지하지 않겠다 40%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많았습니다. 주로 4, 50대와 청년층이 많은 혁신도시가 위치한 동부 동지역에서 송 의원을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국정운영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안정을 위한 여당 지지 의견 41%보다 오차범위 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7%, 정의당은 3%였고 3, 40대에선 민주당을,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원주 을은 견제론과 안정론, 야당과 여당 지지가 모두 오차범위 아니었고 부동층의 비율이 양당의 격차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포함한 강원 방송 3사가 입소스 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어서 설악권으로 묶이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를 보도합니다.
다자 대결에서는 이양수 현역 국회의원이 앞서지만 여야의 지지가 혼전 양상이어서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안개 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출마 예상자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36%, 박상진 현 지역위원장이 20%,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으로 답한 부동층 비율은 30%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현역 이양수 국회의원을 재신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지할 것이다가 47%,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43%로 재신임 여부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한 건 45%, 국정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2%로 역시 백중지세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도가 비슷했고 정의당 4%, 기타 정당 3%, 부동층은 16%입니다. 지역별로는 국정 안정론과 여당 지지는 양양이 높고 국정 견제론과 야당은 고성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세대별로는 60세 이상이 국정 안정론과 여당 지지가 강했고 20대 이하와 40대, 50대는 국정 견제론과 야당 지지가 강했습니다. 30대는 지지 정당과 안정, 견제론이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에는 박상진 지역위원장이 21%,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16%였고 부동층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포함한 강원도 3개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에 의뢰해 선거구별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을 통해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킬러 문항을 없앴다는 이번 수능은 예상을 뒤집은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의대와 교대 등 수시 모집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문턱이 낮은 강원도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유일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춘천교육대학교. 올해 수시 전형 강원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교대는 강원교육인재 전형을 두고 강원도 학생 70명을 뽑습니다. 4개 영역 합 10위 이내에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절반이 훨씬 넘는 41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원인은 역대급 불수능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수험생이 지난해에 비해 20% 감소했다는 사교육계 분석도 나옵니다. 강원도 수험생들의 성적은 수직 하락했습니다. 조금 떨어졌다는 애들은 0.5에서 0.8이고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1.5 내에도 많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한림대 의대는 지원자 83명 가운데 40명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했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과대학도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 2명 모두 최저 등급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추가 합격자 발표도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시 모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본 뒤에 대학별 환산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전형보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될 때마다 강원도 수험생과 교육계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시청에는 시민들이 언론 매체에 다양한 얘기들을 알릴 수 있는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최근 여러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프레스센터 사용을 불허하면서 시민들의 소통 기능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강릉시청 앞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강릉시청 1층에서
창녕운수 종사자들과 지역의 진보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릉시의 프레스센터 사용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다른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15일에는 지정 폐기물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릉시 주문진읍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강릉시는 전날까지 프레스센터 사용을 불허했다. 당일 아침 갑자기 허가를 내줘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의혹만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부분. 또 개인적인 이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제 비방, 음해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익에 져야 되는 부분이다. 기자회견장에는 경찰들까지 나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공인에 대해서 그 시에 그 읍의 읍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의사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강릉시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는 창녕운수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었던 지난 12일 강릉시청 출입기자 등록 및 브리핑룸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영리 목적, 강릉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기존 6가지 사용 제한 목록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가 시민들의 프레스센터 이용을 잇따라 제한한 건 최근 수년간 아예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껄끄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시민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자칫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는 곳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시청 내에 있는 프레스센터는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청 내에서 제재나 규제를 하게 된다면 프레스센터를 이용하는데 혹여나 자기 검열이 발생한다든지 강릉시는 앞으로 달라진 규정에 맞게 신청하면 막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뭐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희는 사용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강릉시 유일의 공론회장 역할을 해온 프레스센터가 강릉시 공직사회의 입맛에 맞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홍보 창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걷기 실천율은 전국 최저, 흡연과 폭음은 전국 최고를 기록해 건강생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최소 주 5일간 걸은 사람의 비율인 걷기 실천율은 강원이 40%로 가장 낮고 서울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의 현재 흡연율은 22%,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최소 주 2회 마신 고위험 음주율은 16%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내년 1월 1일 오전 7시 38분 동해 망상에서 새해 첫 해를 강원도에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주요 지역의 오는 31일 일몰 시각과 내년 1월 1일 일출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동해 망상과 추암해변이 7시 38분으로 가장 빠르고 강릉의 정동진이 7시 39분, 경포대와 주문진 7시 40분, 양양의 하조대 오전 7시 41분, 낙산 7시 42분, 고성 송지호와 화진포 7시 43분에 해가 뜨겠습니다. 각 지역의 일출과 일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 생활천문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설립이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직접 발주한 주요 사업은 강원 특수교육원 3곳 등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억 원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은 춘천 본원과 원주와 강릉 분원 모두 2025년 1월에 착공합니다. 교직원 수련원 장호 본원은 설계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춘천교육문화관 별관은 내년 7월에 착공합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공개됩니다. IOC의 올림픽 프렌즈로 선정된 배우 이동욱과 배구 선수 김연경이 청소년 선수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곰메달 상담소가 IOC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아이돌 슈아는 워크돌에서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1일 아이스 메이커로 트랙을 직접 관리하고 썰매 종목도 체험합니다. 진종호, 이상화, 강원 2024 공동지기위원장은 뉴스를 통해 종목 소개와 대회 직관 포인트를 알리는 등 K-팝과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가 연달아 대회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새해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독자성과 상징성을 부여하고 앞으로 도내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라고 명칭의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이 대부분 광역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와 홍천군이 내년 상반기 지정 예정인 바이오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동 유치에 나선 가운데 범도민지원협의체가 움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에 바이오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해당 특화단지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와 홍천군이 공동으로 융합첨단바이오 의학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가운데 내일 범도민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민관 산학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는 경기도와 충북, 인천 등 10개의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8천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릉 주문진항 동방 2.6km 해상에서 주문직 선적이 24톤급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길이 5m 29cm, 무게는 1.25톤의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위판 허가를 내줬고 이 고래는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강릉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2억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릉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한 달 전보다 288% 늘면서 올해 목표액인 2억 5천여만 원을 넘어 18일 기준 2억 7,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단지 건설이 추진 중인 원주 불온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5억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가운데 49억 원을 들여 불온의 식당과 카페, 편의점,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불온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3,000명 이상의 입주기업 근로자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온 산업단지는 지난달 800억여 규모의 PF 대출이 성사됐고 원주시가 전액 시비를 들여 영동 고속도로 불온 IC를 뚫기로 해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구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양구군은 종이 상품권과 카드 상품권 100고페이를 발행하고 현재까지 발행액의 90%인 1,700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또 12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각종 정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영농활동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40세 미만 농업인으로 독립 경영을 한 지 3년이 안 된 농업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은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 기간에 따라 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연 1.5% 고정금리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은 내년도 1월 말까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특화 양식단지 조성을 위해 연안 해역의 해삼종자 약 36만여 마리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해삼종자는 올해 7월에 부화해 5개월간 길러 현재 개체당 1에서 2g으로 성장시킨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속초시는 앞서 뚝지와 진호래미, 강도다리, 계량조개 등 95만여 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출범했던 춘천시 대중교통 추진단이 이달 운영을 종료합니다. 춘천시는 운수업체 종사자와 시의회 등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대학병원 노선과 고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또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읍면 지역의 마을버스의 환승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선 개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이 어제부터 겨울철 계절학기를 운영합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강원대 주관으로 한림대와 강릉원주대 등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3월에 출범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번 계절학기에서는 참여 학생 66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학과 공정 등 두 과목을 시범 운영하고 학점도 인정해 줍니다. 인제군이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인제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31일까지로 인제군에 살고 있는 부모의 대학생 자녀와 인제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석차 기준 상위 20%, 대학생은 평점 2.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체능 특기자는 강원도 공인대회에서 2위인의 입상 경력이 있거나 전국대회 3위 안에 들면 됩니다. 장학금은 대학생 50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철원군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인 5대 쌀밥 문화 콘텐츠 상품화 사업 2022년도 철원 시그니처 디저트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전을 엽니다. 내년 2월 말까지 11번가 위메프 티몬에서 철원군 시그니처 디저트를 주제로 5개사 14개의 제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철원 시그니처 디저트는 철원의 5대 쌀과 농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대표 먹거리를 발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